안녕하세요. 맛다시 채널의 오대기입니다. 원래는 본 채널인 오대기TV 채널에서 맛집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고민 끝에 새로운 채널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 가볼 곳은 바로 평택. 평택이라 하면 도대체 어떤 메뉴인가 전혀 짐작이 안 가시겠죠? 놀랍게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바로 그 메뉴. 부대찌개. 사실 평택, 송탄하면 부대찌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포천, 의정부 쪽에서 군복무를 했고 본 적도 포천이기 때문에 의정부 부대찌개를 어렵지 않게 접하였었고, 또 부대찌개 하면 남성분들은 학창시절부터 시작해서 군부대에서도 쉽게 접하고 생각보다 짬밥 메뉴 중에 인기가 높은 편에 속하는 메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의외로 외국인들도 좋아한다고 하긴 하는데, 약간 그들의 입장에선 평소에 먹지 않는 싸구려 통조림 해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게 우리 입장으로 생각하면 뭐랄까 맞는 비유인진 모르겠지만 소주로 칵테일을 만들어 먹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송탄 부대찌개의 근본 최내집입니다. 송탄에 자리 잡은 단독 건물에 떡하니 자리 잡은 최내집에 차를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가게 앞에 주차가 가능한데요. 최내집은 송탄의 부대찌개 2대 근본 중 하나인데, 이 최내집이 평택 부대찌개의 원조이고 최내집이 현재 이곳으로 확장을 하면서 주방에서 일하시던 분께 원래 최내집이 있던 곳에 가게를 내준 게 현재의 김내집이라고 하죠. 가게를 들어가면서 보이는 수많은 유명인들의 사진 속에 블락 형님이 계시고요. 그 수원 쪽에 가면 축구선수 이윤재 님이 계시면 맛집이라고 해서 혹시나 평택이 수원에서 그렇게 먼 곳은 아니다 보니까 한번 찾아봤는데 이윤재 님은 안 계셨고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는데도 손님들이 많이 계셨었습니다. 1층은 70여 개 정도의 좌석이 있었고 2층도 있다고 하는데 올라가지 못해서 아마 비슷한 좌석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메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희한한 게 부대찌개 집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티본 스테이크, 모둠구이 이런 메뉴가 있었습니다. 여쭤보니 이것도 많이들 드신다고는 하는데 부대찌개 집에서 35,000원짜리 티본 스테이크를 먹는다? 이게 일단 상상이 가지 않아서 오늘은 가볍게 패스했고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목표였던 부대찌개 2인분에 라면사리 주문하였고요. 요즘에는 국산 햄도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고 우리 입맛에도 익숙해서 국산 재료를 쓰는 곳도 꽤나 많은데, 여기는 부대찌개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 햄, 소세지 등의 메인 재료는 미국산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송탄 부대찌개에는 기본적인 햄, 소세지, 그리고 앞다리 민스의 고기와 김치, 파, 양파 등의 재료가 들어가고 쇠고기 사골 육수를 쓰기 때문에 국물이 깊은 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또 치즈가 올라가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조고바분께서 직접 끓는 시간에 맞춰서 밥과 김치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니 밥을 가져다 주셨고요. 밑반찬은 김치밖에 없었는데요. 김밥만 시켜도 최소 김치, 단무지 2가지 이상의 찬이 나오는 대한민국에서 딸랑 김치만 나온다는 점은 굉장히 의외였는데요. 저도 한정식의 민족, 한국인이다 보니 뭔가 서운한 감정까지 들긴 하였지만, 사실 다시 생각해보니 부대찌개 자체가 반찬들의 종합인 메뉴이다 보니 반찬의 가짓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의외의 사실이 바로 이 김치가 굉장히 맛있었는데요. 부대찌개의 비법을 양념이나 햄과 같은 재료가 아닌 바로 이 김치로 소개하고 있을 만큼 그 맛이 매우 좋았으며, 국밥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국밥의 맛은 상향평준화가 되어 김치로 그 차별화를 둔다고 하는데, 그냥 동네 마트에서 사온 냉동 국밥에 이 김치만 내어주면 어느 정도 장사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날 정도였습니다. 김치 맛집인 게 입소문을 탄 것인지 김치를 따로 팔기까지 하였는데, 다만 부대찌개 자체가 간이 좀 있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부대찌개와 같이 먹기에는 가면 갈수록 조금 부담스러워서 후반부에는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각종 기름진 재료들이 들어가니 뭔가 텁텁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였는데 생각한 것보다는 깔끔한 맛이었는데요. 물론 의정부식 부대찌개에 비해서는 무거운 느낌이긴 하였습니다. 의정부식 부대찌개를 먹은 지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의정부식은 맑은 김치찌개 베이스에 햄, 소세지, 두부, 떡, 심지어 만두, 당면까지 각종 사리들이 들어가 있는 다채로운 재료에 국물은 깔끔한 느낌이었다면, 이곳 송탄식은 비교적 우리가 흔히 집 주변에 있는 프랜차이즈로 접할 수 있는 형태의 맛으로 단순한 재료와 사골 육수에 치즈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며, 제가 느끼기엔 의정부식에 비하면 좀 더 깊고 진한 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부대찌개들이 대부분 이 송탄식을 베이스로 한다고 합니다. 최내집 부대찌개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식감이었는데요. 바로 이 햄이 미제라고 하시는데
어떤 햄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명절에 자주 받게 되는 햄들과는 조금은 다른 식감이었습니다. 제가 부대찌개의 근본이라 불리는 송탄 네임드뽕에 취해서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지만 이 햄이 굉장히 제 입맛에는 쫄깃쫄깃하였으며 맛있었는데요. 이런데 이거 스팸도 라이센스는 미제니까 스팸 넣은 거면은 배신감, 소세지는 평범하였고 재료가 다들 미제라고 하여 뭔가 좀 더 훈제향이 심하지 않을까 하였는데 그런 느낌은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의정부식에 비해서 재료 가짓수가 단조로운 점이 조금은 아쉬웠는데 제가 두부를 좋아하는 편인데 두부가 없는 게 가장 아쉬웠지만 반면 같은 2인분이라면 오히려 햄이나 소세지는 의정부에 비해 훨씬 양이 많지 않았나 라는 느낌을 받아서 살짝 삐질 뻔한 마음을 달랠 순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는 법에 보면 찌개를 절반 정도 먹고 나서 라면 사리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면은 신라면이 나오는데 가장 의문인 부분이 굳이 신라면을 쓰는 이유가 있을까와 라면 사리의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습니다. 자꾸 의정부와 비교하게 되는데 의정부의 네임드 오뎅 식당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라면사리임에도 1,000원에 제공하는데 뭐 라면 면의 차이에서 오는 맛의 차이가 있어서겠지 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만은 최네집은 라면사리 대신 굳이 신라면을 그것도 2,000원이라는 가격은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라면사리 추가라는 행위는 무는 무조건 밀고 들어가고 다이어트 할 땐 햄버거에 제로콜라 와이프가 친정 간다고 이야기하면 일단 아쉬워해야 되는 것과 같은 국룰이기 때문에 추가를 하였고요. 맛은 비싸도 일단 추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단 포장해서 집에서 드실 때는 그냥 동네 마트에서 저렴한 라면사리 구매해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먹으면서 입에서는 맵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였는데 먹다 보니 몸이 뜨끈해지더라고요. 땀도 나고. 음식이 느끼하면 아무래도 입에 물리기 마련인데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심하게 느끼하진 않았으며 양이 생각보다 많았음에도 어느새 바닥을 긁고 있을 정도의 나쁘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오늘의 총평은 사실 부대찌개란 게 30대 중반인 제 또래들은 어릴 때부터 흔하게 접해오던 메뉴이고 특히나 이 송탄식은 꽤나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모체로 하고 있는 부대찌개이다 보니 최네집 부대찌개가 뭔가 획기적으로 새로운 맛이라고 느끼진 못하였지만 미제 햄의 식감과 생각보다 푸짐한 양은 인상이 깊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포장해서 다시 먹고 싶은 집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단 그땐 라면사리 추가는 없이 마트에서 싼 걸로 사서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